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결과였지만 오늘 한국은행이 내놓은 메시지는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부 박미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 4회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된 건 가장 큰 이유가 역시 환율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 가장 큰 배경은 환율과 물가 그리고 그 부동산 이 세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에 마감을 했지만 최근 1,470원대를 오르내리며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고환율이 이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바로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도권의 집값 상승 기대감도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지금 금리를 더 낮출 경우에는 고환율이라는 그 불길에 기름을 또 붓고 물가까지 또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성장률 전망은 오히려 올렸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숫자만 보면 경기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라는 그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고민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내년에는 1.8%로 올렸습니다. 이 반도체 회복과 한미 관세 협상 영향 등을 반영해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물가입니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모두 2.1%로 상향했는데요. 관리 목표인 2%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고환율 영향에 내수 회복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결국 성장은 2%인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그런데 물가는 다시 오르는 이 까다로운 조합이 나타나면서 한국은행의 정책 여지는 매우 좁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금리 향방이 중요할 텐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통방론에서 가장 확연히 달라진 부분이 바로 정책 방향 문구인데요. 기존의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표현이 이번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대신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는 별도로 결정한다는 훨씬 신중한 톤으로 바뀌운 건데요. 특히 지금은 고환율과 높은 집값 기대 그리고 가계부채 부담 등이 더해지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크게 부각된 국면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당분간 2.5%라는 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환율과 물가 또 부동산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신중한 모드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정책 전환이라는 발언은 금리 인상 신호로 해석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또 이창용 총재가 오늘 이걸 명확하게 부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오늘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현 시점과 3개월 뒤 전망을 얘기할 때 금통위원 중에서 어느 분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를 근거로 볼 때 현 시점은 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인하 사이클이 완전히 종료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에 달렸다며 여지를 좀 남겼는데요. 인상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아닌 인하 여부는 유보하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총재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인상 기조로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거처럼 인하 기조를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현재의 정책은 고환율과 물가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신중히 동결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국민연금 환해지 논란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데 이창용 총재가 동원이 아니라 노후자산 보호라고 강조했죠. 네, 맞습니다. 이 핵심은 국민연금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율 변동성으로부터 장기적인 수익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는 투자를 했을 때는 워낙 약세 유발 요인, 또 해수 시에는 워낙 강세 유발 요인 으로 작용을 해서 수익률 변동성을 키우는 구조라고 하는 건데요. 게다가 현행 환해지 룰이 시장에 너무 공개되어 있어 총재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패를 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상황이라서 전략 수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해지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새 프레임워크, 즉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번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안정을 시키고 또 외환시장 쏠림도 완화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하는 금통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미라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